3D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스태핑 모터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아시나요? 스태핑 모터는 1920년 영국에서 개발된 고정밀도의 위치 결정이 가능한 모터로 영국 구담에서 어뢰 및 포신이 방향 조정 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명명되다가 현재는 스태핑 모터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기계적 구조나 전자회로가 비교적 간단하여 디지털 제어에 적합한데요. 특히 고정밀 위치가 가능해서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하드드라이브, ATM,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 회로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 검토를 토대로 회로물의 크기와 설계 제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약 조건에 부합한 부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설계 조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의 회로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3D 프린터의 기구 검토를 토대로 회로물의 크기와 설계의 제약 조건을 파악해 보고 3D 프린터 구동 모터 등 각 회로 부품에 대한 성능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회로 설계 조건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우선 3D 프린터의 기구부터 검토해야 하는데요. 전자회로는 프린팅 과정을 프로그래밍하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기구의 구조와 크기, 그리고 특징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회로 설계를 결정하는 기구부를 검토하고 그에 종속되는 구동기구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3D 프린터는 3차원 공간에서 한 층씩 재료를 쌓아 올려서 모델링된 데이터를 실물로 복제하는 과정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파일에서 지정한 지점으로 재료를 분사하는 노즐을 이동하거나 혹은 반대로 노즐이 있는 지점으로 프린트 되어야 할 부분이 옮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3D 프린터 개발 단계에서는 이러한 공간 이동에 대한 이송 방식, 즉 기구가 결정이 되면 설계된 기구를 정확하게 구동할 수 있는 회로 설계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3D 프린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동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회로 설계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님, 3D 프린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3차원 구동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인 3D 프린터 기구 구조 타입입니다. 3차원 모션인 공간 이동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구동축이 필요한데요. 통상 제어를 간단히 하기 위해 각 축을 X, Y, G로 하나씩 1:1 매칭을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우선 3D CAD 모델 이미지를 3D 실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면 프린터는 모델을 슬라이싱 과정을 통해 일정한 두께의 얇은 층으로 나누는데요. 이들 각 층의 형상을 2차원 평면 운동을 하는 기구 구동부에 재료 분사 노즐을 장착하여 재료를 분사하면서 3차원 프린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동부는
층마다 높이 조절을 위해 이송하게 되는 지축 방향 직선 이송과 2차원 평면 운동을 하는 XY축 구동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구동축은 X, Y, Z 축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R이나 세타 축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3D 모델이 카테시안 좌표를 기준으로 모델링 되어 있어 슬라이싱과 툴패스 생성 시 카테시안 좌표 값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프린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구조 방식별 모션 구동 방식들입니다. 벨트나 볼스크류 구동 구조도 있고 리니어 모터, 병렬 로봇 방식도 있군요. 그런데 강사님, 3D 프린터의 기구 구조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터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3D 프린터에서는 정해진 위치로의 정확한 이송을 위해 위치 제어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동 제어 방식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검토된 기구를 충분히 동작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어야 설계 검토 사양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구동부 제어 방식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버모터 시스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오픈 루프 제어 방식입니다. 네. 서버모터 시스템은 모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모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서버모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버모터 시스템은 지령을 받아 동작하는 부위와 이를 자체적으로 감지하여 피드백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죠. 기본 구성은 모터, 드라이브, 위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버모터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서버모터는 DC 서버모터와 AC 서버모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C 서버모터는 가격이 싸고 제어 회로가 간단하여 소형화가 용이하지만 고속 회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C 서버모터는 구조가 견고하고 고속 회전이 용이하지만 제어 회로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겠네요. 강사님, 그럼 서버모터 시스템 내에 있는 드라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드라이브는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부여된 목표 입력에 대한 빠른 추정 응답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서버모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서버모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군요. 강사님, 기본 구조인 위치 센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치 센서에는 광학식 엔코더, 차기식 엔코더, 레졸버 등이 있는데요. 광학식은 말 그대로 광원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센서입니다. 슬릿이 있는 회전 디스크와 투광용 광원, 수광 소자로 구성되죠. 자기식은 자기 드럼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건데요. 자기 드럼과 자기 저항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버는 회전자 각도에 대응하는 전압이 권선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위상 변압기로 스테이터, 로터, 회전 트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버모터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픈루프 제어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오픈루프 제어 방식은 개루프 제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스템의 출력을 입력에 피드백하지 않고 기준 입력만으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네, 목표 제어 값을 그대로 출력 측 제어로 쓰는 방식이네요. 네, 기본 구성은 입력값이 들어가는 제어기와 제어 대상이 되는 플랜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오픈루프 제어 방식에는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 건가요? 보통 스태퍼 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동축이 회전하면
구동축과 로터가 함께 회전하는데요. 로터의 원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영구 자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회전 제어가 약 1.5도까지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테퍼 모터는 제어하기 좀 더 쉽겠네요. 그럼 구동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구 자석이 구동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외부 제어 회로로부터 전류를 받아 영구 자석이 작동하면 기어의 톱니가 일직선으로 맞춰지고 영구 자석의 전류가 회전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전류를 따라 기어의 톱니가 돌게 되는 방식으로 모터의 회전을 이끌어냅니다. 네, 구동 제어 방식 종류와 특징을 알고 나니까 설계할 때 물리적 한계나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설계자는 설계와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기구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여 차후 수정이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지금까지 회로 설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3D 프린터 기구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열심히 배웠지만 직접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합니다. 강사님, 어떤 순서로 수행하면 될까요? 그럼 기존 3D 프린터 시스템 내부를 직접 분석해 보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설계 조건을 역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네, 하나씩 분석해 본다면 확실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3D 프린터의 기구 부의 구조를 파악한 후 X축과 Y축과 Z축의 구동 범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프린터 헤드에 장착된 노즐을 기준으로 실제 워킹 스페이스를 추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3D 프린터가 기구부에 근거한 출력 능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파악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적층 레이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3D 프린팅에서 적층의 레이어 사이즈는 3D 프린터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것은 Z축의 이송 정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3D 프린터 시스템 분석과 설계 조건 분석 실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3D 프린터의 기구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X, Y, Z축의 구동 범위를 측정하여 조형 작업, 워킹 스페이스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층 레이어 정도를 파악하는 것. 여기까지가 3D 프린터 시스템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세 축의 기구 구조 구동 방식은 이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발 계획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작 제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결정된 동작 제어 방식에 따라 필요한 모터를 결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다음 결정된 모터를 채택할 때 예상되는 필요 토크, 입출력, 소모 전력, 주변 장치와의 연결 방식, 구동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죠. 그럼 설계 조건에 맞게 부품을 조립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차원 구동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고 구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동부 제어 방식인 서버 모터 시스템과 오픈루프 제어 방식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시스템을 분석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회로 부품 적합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적합성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네, 3D 프린터의 회로 설계 시 설계 사양에서 부품의 적합성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프린터 동작부인 모션 파트입니다. 특히 실제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힘으로 변환하는 주체인 구동 모터 부분이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구부의 설계 사양에 따라 부하 하중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3D 프린터 모터의 특성과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자가 회로 설계 시 설계 요건에 부합하는 전격 용량의 부품을 선정해서 설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모터의 구동 모드 중 특히 위치 제어 기능이 중요한데요. 3D 프린터의 기구부 구동에서 모터는 3D CAD 모델의 형상에 따라 정확한 위치 제어로 노즐과 프린터물을 이송시켜 형상을 적층 제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서버 모터와 스태핑 모터 중 어느 모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전적인 모터인 AC나 DC 모터는 회전자의 관성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원 스위치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제어가 힘듭니다. 그래서 로터리 엔코더와 같은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여 피드백 제어로 위치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AC나 DC 모터는 별도로 제어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네요. 네, 이러한 부가 시스템과 별도의 제어 회로 구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서가 없이도 입력 펄스만으로 정해진 각도를 손쉽게 동작할 수 있는 스태핑 모터가 3D 프린터에서 대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토크가 요구되거나 정밀한 제어가 요구되는 산업용이나 대용량의 3D 프린터에서는 DC 모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스태핑 모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태핑 모터와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구동 전류 전압, 그리고 회로의 신호 전류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터를 사용할 때 전압과 전류를 증폭해주는 드라이버를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스태핑 모터는 제어를 위한 회로 설계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여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며 3D 프린터 헤드를 움직이기 위한 작동기입니다. 아, 그럼 드라이버 스태핑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부품이군요. 네, 드라이버는 정역회전, 회전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강사님 스태핑 모터의 사양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먼저 홀딩 토크는 모터가 여자 상태에서 정지해 있을 때 출력 샤프트에 가해지는 외부 토크에 반하여 발생되는 최대 토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텐트 토크는 모터가 무여자 상태에서 정지해 있을 때 출력 샤프트에 가해지는 외부 토크에 반하여 발생되는 최대 토크입니다. 그 다음 폴인 특성은 입력 주파수와 그 주파수에서 모터 구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토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폴 아웃 특성은 입력 주파수와 모터 구동 시작 후 폴인 특성 영역으로부터 서서히 증가되는 입력 주파수와 모터 회전을 동기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최대 토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최대 자기동 주파수는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가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움직이고 멈출 때의
최대 주파수를 말하고 스텝 각도 정도는 이론 스텝 각도와 실제 측정 각도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최대 응답 주파수는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값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자기동 주파수와 동기되어 회전할 때의 최대 주파수를 의미하고 스텝 모터의 회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PPS로 나타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강사님, 이번에는 스태핑 모터의 구동 방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모터 내부에 상해 여자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유니폴라는 각 스태핑 모터 상의 권선의 인간 입력 전압이 항상 같은 극성을 갖게끔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비교적 구동 회로가 간단하네요. 네, 바이폴라는 스태핑 모터의 동일권에 입력 펄스의 극성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극성을 동시에 여자시킴으로써 자력의 강도가 높아져 저속에서는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속 구동 시 토크가 높군요. 이상 여자 방식은 스태핑 모터 4상 중 2개 상이 함께 입력 전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1, 2상 여자 방식은 순차적으로 1상과 2상을 반복해서 펄스를 인가하는 방식이고 4상 여자 방식은 8선 스태핑 모터 사용 시 4상 펄스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 4상 여자 방식은 1, 2상 여자 방식과 같이 3상과 4상을 교대로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보다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고 진동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태핑 모터의 다양한 구동 방식을 알고 나니까 사용 목적에 맞는 구동 방식의 스태핑 모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회로부품의 적합성이 3D 프린터 성능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니까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품 적합성 검토를 꼼꼼히 해야겠어. 이 스태핑 모터가 3D 프린터 모터로 적합한지 살펴봐야겠는데 헤드랑 프린터 무게를 합치면 최대 무게랑 속도는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요? 네, 강사님, 회로 부품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계산된 토크보다 이 스태핑 모터 용량이 작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용량의 모터로 선택 범위를 재설정하고 허용 토크가 요구 토크 이상을 제시하는 부품으로 재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동호 학생이 조사한 스태핑 모터의 값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전류나 홀딩 토크의 값이 다른데요. 그렇죠. 기존 모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로의 정기적 용량에 대한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기존 스태핑 모터 사양 중 전압, 전류를 확인하고 이들 범위 안에서 모터가 발생하는 홀딩 토크 또는 최대 여자 정지 토크의 값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필요 사양에 따라 맞는 스태퍼 모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선 모터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볼까요? 모터의 재선정은 다 완료되었고 이전 모터와 드라이버 성능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사님, 기구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모터나 드라이버 변경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기구적 변화만으로 성능을 높이려면 기구부 보강을 실시하는데요. 변경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보통은 헤드의 무게나 프린팅의 무게가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구부 보강은 슬라이드 바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볼 스크류에 LN 가이드 같이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모터 사양으로 인해 토크가 부족한 경우에도 기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만약 벨트 구동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면 벨트 풀리와 벨트의 비율을 조절하여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볼 스크류가 1회전당 이송 거리가 짧게 조절하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회로 부품 적합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스태핑 모터 구성 및 사양을 살펴보았으며 스태핑 모터의 구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스태핑 모터를 선정하여 부품 적합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작 설계에 따른 제약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설계 공정에서 요구되는 공정 단계, 시간, 가격, 작업성과 생산성, 재료의 확보 및 달성 가능한 제품의 품질이나 공차, 폐기물에 대한 배려 등을 검토하는 방법이 설계 제약 조건을 리스트화할 수 있습니다.